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2024년 5월 모의고사 31번 지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지문의 주제는 역사 속 색상의 문화적 의미와 제한인데요. 주제가 좀 거창해요. 그쵸?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이 역사 속에서 보자면 이 색깔이라는 것이 문화적 의미를 나타냈대요. 그래서 그 문화적 의미 때문에 무엇인가 제한된 사용으로 이어졌다. 즉, 색상의 사용이 누군가에게 제한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접근하게 될 거고요. 하나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아마도 여러분이 글을 마지막에 읽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As colors came to take on meanings and cultural significance within society. 이제 이 색깔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come to 부정사 계열이네요. 보통 우리 come to 동사 원형, come to 부정사는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came to 과거로 썼어요. 색깔들이 뭐 하게 되었대요? take on, 맡게 되었대요. 받아들였대요. 무엇을?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문화적인 주용성을 사회 내에서 가짐에 따라 그러니까 선생님 이 색깔이라는 게 의미와 문화적 중요성을 나타내게 되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시도들이 were made, 만들어졌습니다. 뭐 하려는 시도인가요? To restrict, 제한하려는 시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무엇을? 색깔들의 사용을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가 만들어졌다. 우리 원래 이거 그 사역동사 make였죠?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구조에서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게 되는 수동태가 되면 비동사 made, 동사 원형이 아니라 투부정사로 쓰죠. 그래서 여기서도 to restrict 이 구조도 문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 이 색깔이라는 것들이 문화적 중요성과 의미를 띠게 되었으니까 아무나 사용하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본 것처럼 색깔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시는 무엇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 자,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라는 거는 색깔의 사용을 제한시킨 거 아닐까요? 이러한 현상의 가장 극단적인 예시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sumptuary laws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 sumptuary 처음 들어봤을 수 있어요. 이게 뭐 사치를 규제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어쨌든 뭐 이러한 현상, 색깔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의 가장 극단적인 예시가 사치를 규제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관련이 있을까? 네, 저도 좀 궁금하네요. 다음 문장 가볼까요? Why these were passed in ancient Greece and Rome. 물론 이러한 것들, 즉 이러한 사치를 금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기는 했대요. 어디에서?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에서 통과가 되긴 했었고 그리고 많은 예시들이 발견될 수도 있답니다. 고대 중국과 고대 일본에서도 발견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은 their fullest expression, 가장 잘 표현되었습니다. 가장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유럽에서. 근데 언제? 12세기 중반 이렇게 하면 될까요? 12세기 중반부터 가장 잘 표현이 되었었대요. before 뭐 하기 전에, 천천히 사라지기 전에, 초기 근대의 시기로 사라지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가장 잘 유럽에서 표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은 뭐 사치를 규제하는 법안이라든지 뭐 색깔을 사용 제한하는 거 있죠. 이러한 것들 자체에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있었었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있었는데 이제 12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가장 잘 표현되었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법안들은 could touch on anything from blah blah blah. touch on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관여하다 아니면은 뭐 개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한 법안들은 그 어떤 것에도 개입할 수 있었는데요. From A to B, 뭐 음식에서 뭐 옷과 furnishings, 가구,
이르기까지 그러한 법안들이 관여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음식, 옷, 가구 이게 색깔과 관련해서 뭐 사치를 규제하는 법안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가볼게요. 그리고 sought 동사가 지금 병렬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1번 과거 동사, 2번 과거 동사, 그리고 추구했습니다. 시행하는 것을 추구했죠. 사회적인 경계들을 만드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모함으로써요. by encoding. 부여함으로써 사회적인 계층을 무엇으로 부호화했을까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시스템으로 사회적인 계층을 암호화, 부호화함으로써 사회적인 규범, 사회적인 경계선들을 강화시키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법안들, 사치를 규제하는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랬죠. 음식, 옷, 가구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나타날 수 있었고 사회적인 경계선들을 만들어 놓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계층을 무엇으로 암호화했대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체제로서 암호화했다. 이걸 조금 쉽게 말하자면은 이게 부호화하다, 암호화하다라는 인코드라는 거는 뭐 제공하다라든지 뭐 의미를 부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계층에 이러한 의미를 지금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인 계층은 뭐 밑에 나오긴 하지만 뭐 농민이 있고 평민이 있고 귀족이 있고 왕족이 있고 그렇죠. 그러한 계층들을 더 눈에 보이는 체계로 만들어 놓았대. 그럼 어떻게? 아마 색깔을 사용해서 그런 계층을 묘사했을 거예요. 그 다음 문장 이렇게 나옵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농부들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돼. 농부들처럼 먹고 입어야 되고 기술자들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는데 기술자처럼 입어야 된다. 선생님, 그러니까 농부는 농부처럼 먹어야 한다? 이게 어떤 말이겠습니까? 농부는 농부다워야 한다. 그래서 밑에 그림이 준비되어 있고 마지막 5번 문장이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거든요. 기술자는 기술자다워야 돼. 농부는 농부다워야 돼. 그게 무슨 말일까요? color. 그렇죠. 색깔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중요한 기호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의미를 보여주는 것? 네, 그렇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회적인 언어에 있어서 색깔이라는 게 사회적인 언어에 있어서 중요한 표시가 되었었대. 뭐 이를테면 칙칙하고 흙과 같은 색깔들 마치 갈색 있죠? 황갈색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갈색과 같은 칙칙하고 흙과 같은 색깔들은 당연히 누구 것이었을까요? explicitly 분명하게도 confined 속해 있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도시의 죄송합니다. 시골이죠. 가장 가난한 시골의 소작농들에게 제한되어 있었고 반면에 밝은 색깔들 이를테면 스칼렛 뭐 진홍색인가요? 진홍색과 같은 밝은 색깔들은 누구의 전유물이었을까요? 무엇에 뭐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 뭐 여기서 말하는 소수의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귀족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뭐 대놓고 나와 있진 않지만 왜냐하면 지금 흑색과 같은 것은 딱 농부를 보여주는 사회적 언어였을 거고 그리고 밝은 진홍색과 같은 것은 소수, 귀족과 같은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라는 건 지금 사회적인 계층을 눈에 보이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고 거기서 색깔이 제대로 사용이 되었던 것이다. 그림 한번 보시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농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흑색을 입고 뭐 황갈색의 모습이고 좀 지저분한 색깔이기도 하죠. 농부는 농부답게 입어야 된다라는 표시가 바로 색깔이었었고요. 반면에 우측을 보게 되면은 아주 그 고급스러운 진홍색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신분이 어떤 것 같습니까? 좀 높아 보이는 분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색깔이 그러한 사회적인 계층을 보여주는 어떤 지표로서 사회적인 언어로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게 바로 31번 지문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색깔이라는 것들 자체가 뭐 사치금지법으로 쓰였었다가 이제 사회적인 계층을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눠놨고 그게 바로 사회적인 언어에서 색깔이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계층이 좀 낮은 농부와 같았을 거고 진홍색과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소수의 귀족이야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었던 게 색깔이었다라고 말하는 지문이었었죠. 어렵지 않아요. 32번 공간인식 이해 뇌의 가까움과 멀음의 구분. 근데 이것도 우리가 또 뇌 하면은 선생님 또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 그 지난번에도 3월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뭐 가까운 것과 멀리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현장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24년 5월은 어렵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야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JDP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교수님이신데 뭐 이러한 대학교의 교수님이셔. 어쨌든 이런 분이 found 발견하셨습니다. 무엇을 알아냈을까요? The brain 뇌가 manages 관리한다네요. 무엇을? 외부적인 세상을 잘 다룬대요. 뭐 함으로써요? 분리함으로써 그 외부적인 세상을 무엇으로? separate regions. 네, 맞아요. 별개 지역들. 그러니까 별개라는 건 다른 부분들로 세상을 나눈대.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세상을 어떻게 나누냐? peripersonal and extrapersonal. 뭐 가까운 주변 사람 그리고 멀리 있는 것, 뭐 주변과 외부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봤었을 때 가까운 것과 멀리 있는 것으로 나눠 놓는다. 그러니까 말이 너무 거창해요. 이 세상을 뭘로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요. 가까운 것과 멀리 있는 것으로 나눈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우리 다 알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옆에 핸드폰이 있거든요. 그거 가까운 거예요. 그쵸? 근데 제 가방은 저기 멀리 제 방에 있어요. 그럼 멀리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렵습니까? 너무 당연한 말을 한 거잖아요. 괜찮죠? Very personal space. 주변에 있는 공간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whatever is in arm's reach.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대요. 어디에 있는 거야? 팔이 뻗는 범위. 팔이 뻗는 범위? 네, 그래서 뭐 팔이 닿는 범위 이렇게 나와 있죠. 팔이 닿는 범위. 그게 바로 가까운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것들 있죠. You can control right now by using your hands. 그렇죠. 너가 지금 즉시 통제할 수 있는 것들 뭐 함으로써 여러분의 손을 사용함으로써 지금 즉시 통제할 수 있는 것들 즉 방금 말했던 것처럼 가까운 공간이라는 것은 팔이 닿는 범위일 것이고 지금 즉시 손을 사용함으로써 뭔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 팔이 닿는 범위에 뭐가 있나요? 필통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이어폰이 있습니까? 텀블러가 있나요? 지우개가 있나요? 수특 공책이 펴 있나요? 네, 그게 다 가까운 거잖아요. 팔이 닿는 범위에 있는 거예요. This is the world. What's real right now?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세상인데요. What's real? 지금 당장은 실제적인 세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당연히 실제적인 세상이죠. 그쵸? 지금 우리가 손으로 뭔가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통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실제 하는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extra personal space, 외부의 공간은 이걸 언급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언급할 수 있어요. Whatever you can't touch unless you move beyond your arm's reach, whether it's 3 feet or 3 million miles away.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너가 만질 수 없는 뭐든지 간에야 뭐 하지 않으면 너가 움직이지 않으면 너의 팔이 닿는 범위를 넘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너가 만질 수 없는 모든 것 그게 다 외부의 공간이 있는 것인가 봐.
뭐 그게 3피트에 있든지 간에 아니면 300마일 정도 멀리 떨어져 있든지 간에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우 그냥 받아들여 봐요. 일단 외부의 공간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뭔데? 만질 수 없는 거래. 요건 됐잖아. 그치? 만질 수 없는 무엇이든지 다 그렇대요. 뭐 하지 않으면 너가 팔이 닿는 범위를 넘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쵸? 팔이 닿는 범위를 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건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서 만질 수 없는 모든 것 그게 다 외부 공간에 있는 거래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팔이 닿는 범위에 있어서 만질 수 없는 건 저기에 있는 리모컨이에요. 혹은 소파도 제가 지금 만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만질 수 없는 것 여러분이 팔이 닿는 범위를 넘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만질 수 없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번 주변을 보라는 거예요. 뭐 저기 뭐 학원에서 수업을 보고 계신다면은 글쎄 뭐 정수기 우리 그 탕비실 있죠 하객관에 그쵸? 거기도 팔이 닿는 범위에 넘어가는 거니까 그것도 멀리 있는 것이고 또 만질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 외부 세상과 관련돼 있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러한 영역입니다.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지금 3번 문장과 5번 문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해 봐봐. 3번 문장은 무엇이었냐면은 가까운 거리야. 그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실제로 무엇인가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무엇인가 통제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쵸? 그런데 지금 4번 문장에서는 외부 공간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만질 수 없는 것이더라. 팔이 닿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으면 너가 지금 뭔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닐까요? 네가 만질 수 없는 거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가리켜요. 그럼 이게 가능성의 영역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쵸? 우리가 만약에 이동한다면, 혹은 그 물건으로 접근한다면 나중에 통제할 수 있겠지. 그치? 팔이 닿는 범위로 이동하지 않으면 만질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팔이 닿는 범위로 이동한다면 나중에 그 물건에 접근한다면 그 물건은 이제 내부 세상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건 이제 통제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걸 가능성의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어요.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왜냐면 이 다음에서 이제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거든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뭐 필기 못했으면 잠깐 일시 정지하고 들어가세요. With those definitions in place, 뭐뭐와 함께 이러한 정의들 뭐 in place라고 말하면은 뭐 자리, 공간이라는 개념이죠. 뭐 공간의 개념과 함께 다른 사실도 뒤따라오게 되는데요. 분명하지만 분명해 보이는 하지만 굉장히 유용한 또 다른 사실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건 문장 삽입 괜찮아. 지금 공간의 정의가 나왔었었죠.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실제냐, 가능성이냐, 통제가 되냐 안 되냐. 그쵸? 공간의 정의 나왔었고 또 다른 사실이 따라 나오는데 굉장히 명백해. 그리고 useful, 굉장히 유용해. Any interaction in the external space must occur in the future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상호작용도 어디에서 외부의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은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5번 문장 잘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외부 공간에 있는 상호작용이라는 건 미래에 일어난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학위관 수업 들으시는 분들 제 강의실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지 아시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그 강의실에 있다고 한번 봐봅시다. 거기 책상에 다들 앉아 있잖아요. 그쵸?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요. 거기 책상에 여러분의 필통이 놓여져 있고 형광펜이 놓여져 있는 거면은 그거는 가까운 거에 있으니까 지금 통제 가능하지.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들아, 저기 가서
단어장 좀 가지고 와. 아니면 저기 우리 그 태블릿 PC 옆에 있는 단어 시험지 가지고 와. 근데 지금 가지 말고 좀 이따가 가지고 와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우리 교실과 태블릿 PC 옆에 있는 단어 시험지가 있는 곳은 거리가 멀어요. 그쵸? 한 20걸음 이상 걸어야 될 걸 30걸음 정도 걸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가지러 갈 수밖에 없을 거야. 왜? 외부 세상, 즉 멀리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동을 해야 돼. 그러면 그러한 행위 자체, 단어 시험지 가지고 와 라는 것은 미래에 있겠지. 지금은 가지러 갈 수는 없겠지. 왜? 지금 통제 가능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가지러 가야 되지 않냐. 그게 지금 가능성과 미래에 일어난다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or 또는 to put it another way, 다시 말하자면 distance, 거리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돼 있다? 시간과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까운 거리면 지금 통제가 가능하겠죠. 그쵸? 근데 먼 거리에 있는 것은 나중에 통제해야 될 거야. 즉 미래에 통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거리라는 건 시간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까우면 지금 할 수 있어. 멀리 있으면 나중에 하는 거야. 됐죠? 거리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가 in the mood for 뭐뭐 하고 싶어 하다 비동사 in the mood for 뭐 어떠하고자 하는 기분이 생기다 어떠한 기분이 들다 peach 복숭아인가요? 복숭아를 원한다면 하지만 가장 가까운 복숭아가 어디에 놓여져 있다면 in a bin 통에 놓여져 있는데 at the corner market 뭐 모퉁이의 시장에 뭐 박스에 놓여져 있다면 너는 지금 그 복숭아를 즐길 순 없어. 그렇죠. 나 지금 복숭아 먹고 싶어. 근데 가장 가까운 복숭아가 어디에 있어? 시장에 있는 그 상자에 놓여져 있대. 그러면 지금 가서 사올까? 아니잖아. 지금 먹을 순 없잖아. 그럼 나중에 가서 먹어야 되겠지. 지금 즐길 수는 없지?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지금 즐길 수는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오로지 그 복숭아를 나중에 먹을 수 있겠지. After you go get it. 너가 그것을 사러 가고 나서 나중에서야 즐길 수 있지 않냐. 왜냐면 지금 가장 가까운 복숭아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 시장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먹을 순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미래에 그 복숭아를 먹어야 되지 않겠냐. 거리라는 게 시간과 관련돼 있다. 봐봐봐 이게 어렵냐는 거야.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집에 있다가 뭐 부모님께서 이것 좀 해줘라고 말하면 막 멀리 있는 거면은 나중에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혹은 야 이것 좀 가지고 와라고 말하면은 나한테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면은 지금은 안 되고 일어나서 그거를 가지러 가면 결국에 나중에 가지러 간 거 아닙니까? 그쵸? 이 거리라는 건 시간과 관련되어 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었었죠? 32번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3, 34 제가 추후에 또 준비하도록 할게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재밌었죠? 어렵지 않았죠? 네, 편하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분석과 복습을 철저하게 하셔서 여러분 지문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